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F-15J 업그레이드 시에 통합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 AGM-158실 아즘 도입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영문판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F-15J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2018년 말에 공표했습니다. 일본은 F-15J의 업그레이드에 드는 초기 비용을 807억 엔으로 책정했으나 미국 측은 F-15J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전자기기에 부품 고갈에 대한 대책 비용을 요구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F-15J 업그레이드를 위해 레이더인 AN/APG-82V1 103대와 미션 컴퓨터인 ADCP-2 116대, 그리고 전자전 방해 시스템 ALQ239, DWS 101대를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전자기기는 미공군의 F-15 업그레이드에도 필요하며 신규 도입을 시작한 F-15EX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 일본이 F-15J의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생산 라인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이 미공군의 공급량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연기하면 제조 라인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되어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려면 미국의 제조 라인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F-15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 AGM-158실 아즘의 통합 경비 등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공군은 자체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AGM-158B를 B-1B나 F-15E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공군의 AGM-158B가 아닌 미 해군이 개발한 AGM-158C를 F-15J에 탑재하기를 원하고 있어 미 해군은 AGM-158C를 F-15에 통합할 계획이 없으니 F-15J 업그레이드 시에 AGM-158C를 통합하려면 비용은 일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15J의 업그레이드 초기 비용은 807억 엔에서 2,400억 엔으로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F-15J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입장을 일본 의회의 자민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까지 급등하고 있는 F-15J 업그레이드 비용을 미국 측이 인하하지 않으면 F-15 업그레이드 사업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F-15J 업그레이드를 중단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현실적인 대체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본은 미국의 F-15J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인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에 일본의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은 F-15J에 통합할 예정이었던 나즘의 탑재 계획을 포기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초기 비용 2,400억 엔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고, 일본은 미국이 F-15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인하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업그레이드 내용의 일부를 포기하고 F-15J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당초 일본은 업그레이드된 F-15J와 37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나즘 조합으로 한국과 중국 등 강화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해군 전력에 대응하고 한국과 중국의 함대공 미사일에 사정권 밖에서 공격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미래 일본 해군력 강화의 기둥으로 꼽혀왔습니다. 또한 F-15J의 업그레이드 시에 통합될 예정인 미국산 AGM-158B 제즈미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통합도 귀추가 주목되었지만 일본 방위성은 제즈미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통합은 그대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당초 제즈미알은 미공군이 개발한 차세대 공중발사형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미 태평양 함대의 긴급 요청에 대응해 미 해군은 2009년부터 새로운 대함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AGM-158의 발전형인 AGM-158B 제즈미알을 해상의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커로 변경한 것이 AGM-158실 아즘이지만 미 공군은 F-15EX와 F-16CD, B-1B와 B-52H의 제즈미알을 통합해도 시커 및 운용 방법이 다른 나즘을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즉, F-15J 업그레이드 시에 나즘을 통합하려면 소프트웨어의 수정이나 검증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일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제즈미알의 통합은 이러한 추가 부담 없이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즈미알은 수상함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인 나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즘의 운용 능력을 손에 넣으려면 F-35와의 통합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F-15J 업그레이드 시에 제즈미알과의 통합은 진행되고 있어도 F-35와 나즘과의 통합은 초기 적합 체크가 완료된 단계이지만
F-35와 라즘과의 통합 시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F-35를 통해 라즘의 운용 능력을 손에 넣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라즘은 현존 대공방어 시스템으론 대응할 수 없는 최강의 장거리 대함미사일입니다.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미사일과 기관포로 물리적 파괴를 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전자전도 라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라즘은 내장한 전자전 대응 장비로 전파 원점을 확인해 그 군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방해 전파를 쏘는 것은 자신의 좌표를 알리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라즘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덕에 지능적인 공격 전술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탐색 레이더와 사격 통제 레이더 등 레이더 전파를 통해 적함과 민간 선박을 구분하며 적함을 탐지하면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와 대조해 함종을 파악하고 약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주변의 다른 라즘과 함께 적 방공망을 돌파할 접근 대형 및 돌입 코스도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라즘 대함미사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최근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호주에게도 라즘 200발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 7월에 호주 방위군 후보생들 앞에서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신무기 도입과 무기 개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주 국방부와 뉴스브레이크에 따르면 호주 국방장관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호주 국방부는 수량 미상의 AGM-158C 라즘을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에서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국방장관은 다만 호주군이 구매할 물량을 약 8억 달러어치라고 전했으나 미국은 200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라즘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은 F-A-18EF 슈퍼호넷과 B-1B 랜서 전략 폭격기, F-35A 스텔스 폭격기와 P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입니다. 따라서 호주 공군은 슈퍼호넷 24대를 가지고 있어 라즘이 도입된다면 호넷기에 장착되어 운용될 예정이며 라즘은 호주가 도입한 다른 무기 체계에도 통합될 것이라고 호주 국방장관은 밝혔으며 다른 무기 체계란 P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주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도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군은 극도의 보안 속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라즘같이 전투기에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전투기의 통합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F-35A와 F-15K, KF-16 전투기 등이 미국산 전투기여서 국내에서 개발된 대함미사일을 통합할 경우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험평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11에 통합되어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따라서 KF-11이 생산되는 2025년 이후에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KF-21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중발사로 운용되는 라즘의 최대 사거리는 350km 안팎으로 한국 군함이 가진 대공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발사되므로 라즘이 F-15J와 통합이 된다면 한국 해군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본의 라즘 도입은 당분간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